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약들약. 오늘 영상은 위액 효소로 알려져 있는 베타인 염산염과 펩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필요하고 어떤 작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안 맞는 건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맞는 분이 드시면 되게 효과를 보는데 잘 안 맞는 분이 드시면 복통이 생기거나 위염이 심해지거나 가스가 차거나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베타인 염산염은 베타인이라는 거에다가 염산을 붙여가지고 위에다가 염산을 공급해주는 목적입니다. 위산을 공급해주는 거고요. 펩신은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둘 다 위액 효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성분인데요. 이 베타인 염산염과 이 펩신의 장점과 꼭 필요성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만성적인 위염이 있는 분들, 위염약을 오래 드신 분들, 그리고 저산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위가 있다는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고 위 기능이 정상이 아니고 위액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벽 세포에서 산이 잘 나오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효소인데요. 장기적으로 보통 6개월에서 보통 1년 이상 꾸준하게 섭취하면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위의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위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효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이 섭취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적인 위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위염약을 몇 년간, 몇십 년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보통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위염이 있는 분들이나 위염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위벽에 있는 위액을 분비하는 그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위가 정상인 상태가 아닌 거죠. 만성적인 저산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야말로 베타인 염산염과 펩신을 꼭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분들은 보통 50대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위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적인 저산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분들은 식초 희석한 걸 밥 먹고 마시거나 아니면 주스 같이 좀 신 걸 마셨을 때 밥 먹거나 소화가 되는 것 같이 속이 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원해지고. 그런 분들이 저산증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게 바로 이런 효소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분은 고기 같은 걸 먹었을 때 자주 체하고 고기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만성적인 저산증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타인 염산염과 펩신이 나에게 잘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베타인 염산염의 염산, 산이죠. 펩신, 단백질을 분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공급해주면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위벽이 얇으신 분들, 그리고 산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먹었을 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벽에 있는 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산과 펩신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하고 식초 같은 거를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마셨을 때 소화가 잘 되는 분들, 속이 편해지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타인 염산염을 그냥 구입하셔가지고 밥 먹고 바로 먹었을 때 속이 편하다 그러면은 잘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식초를 먹었을 때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 베타인 염산염을 먹었을 때 뭔가 속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맞는 겁니다. 이걸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맞나 안 맞나를 잘 판단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먹다가 속이 많이 아프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걸 언제 먹어야 되나,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베타인 염산염과 펩신은 보통 한 3가지 정도 섭취 타이밍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먹었을 때 가장 잘 맞는, 속이 편안한, 밥이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타이밍에 드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타이밍은 식사 직전에 먹는 타이밍, 그리고 식사 직후에 먹는 방법이 있고 식사 도중에 먹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맞나는 직접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이 베타인 염산염과 펩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위염약을 되게 오래 먹잖아요. 그 위염약의 작용 기전을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산을 분비를 억제하는 약들이 들어갑니다. 산 분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일주일, 2주 억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보통 위염약을 중장년층 이상은 장기적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그 위액을 억제하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위액은 되게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소화를 도와주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입으로 들어오는 안 좋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제거하고 되게 필요한 건데, 위염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몸에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먹는 분들은 위액이 약을 안 먹어도 덜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성적인 저산증이 유발이 되는데, 그러면은 되게 웃긴 상황이 발생이 돼요. 위액이 많이 나오거나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염약을 오래 먹어가지고 위액은 덜 나오는데, 위액이 덜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적으로 위염은 치료가 돼서 속은 편해졌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하다 보면은 위액이 덜 나오는 상태가 이미 영구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위기능이 떨어졌어요. 밥을 먹고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을 안 먹고 위염 치료가 끝났는데도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위가 또 부담이 되겠죠. 위가 부담이 되니까 위염이 또 생겨요. 그래서 또 약을 먹어. 위액을 또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제거를 못하고 계속 미봉책만 쓰는 거죠. 내 위는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위산이 잘 안 나오는데도 위염이 되어 있는, 위염이 자주 발생하는, 만성위염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면 또 위염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그럼 또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잠시 일시적으로 좋았다가 또 안 좋아져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베타인 염산염, 펩신 이런 겁니다. 효소를 공급해가지고 위염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베타인 염산염과 펩신을 오랫동안 잘 맞는 상태에서 섭취를 하시면은 위의 부담을 줄여주고, 위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위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효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베타인 염산염과 펩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